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많이들 놀라셨죠. 특히 명륜동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요. 천둥, 번개, 또 시간당 60mm 정도의 정말 많은 비가 순식간에 내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비가 하루 종일 오다 가다 반복할 것 같네요. 아침부터 밤새 전국 곳곳에 내리게 했습니다. 외출 시 우산 챙기셔야 되겠고요. 오늘 또 하늘빛도 흐린 데다가 또 강한 소나기 소식으로 낮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23도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김광수 부시장이 이달 말로 명예퇴직합니다. 이 부시장 연결해서요, 이 퇴임을 앞둔 소회 또 향후 계획 등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원주시가 장애인 맞춤형 재활 지원을 위해서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내일 열리는 연주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 취약시설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지원합니다. 시는 감염 취약시설의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이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진단키트 결과 양성으로 판독될 경우 즉시 검사자를 격리 조치하고 검체를 채취해서 유전자 중폭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오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한반도 평화비전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늘 포럼에는 특별자치도 법안 주요 내용과 또 자치도 내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평창 국제 평화영화제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평창 일원에서 열렸던 이번 영화제는 이 극장 상영과 야외 상영 또 온라인 접속자를 합한 전체 참여 인원이 11,0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모두 26개 나라에서 78편의 영화가 상영되었고 13편의 영화가 전성 매진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김광수 부시장이 오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민선 지자체가 시작된 이후 가장 최장수 부시장 또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도 많은 또 소회와 또 계획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도록 하죠. 김광수 원주 부시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018년도 7월 1일에 이제 부임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하루도 안 빠지는 이제 만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제 이달 말에 이제 만 3년이 예, 이달 말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예 아니고요. 이게 만 3년을 채우는 게 예. 이제 민선시장 출범이 95년도인데 1995년이요. 예. 가장 역대 최장수라면서요. 아마 원주시의 그 이후에는 최장수가 맞긴 맞습니다. 예. 아마 도내에서도 제일 오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다른 예. 자치단체 부단체장도 아마 3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그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는 거는 뭔가 뭐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시장님하고 호흡이 잘 맞았나요? 소위 뭐 요즘 말로 케미가 좋았나요? 뭐 그런 건 뭐 어차피 뭐 서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예. 또 서로 호흡이 맞으니까 그런 최장수 부시장의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만 3년을 채우게 되는데 굉장히 이 기록은 좀 깨기 힘든 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기쁩니다, 사실. 예, 예. 이게 사실 이제 도에서 그 임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자리는. 예, 도하고 교류를 합니다. 예, 또 그런 만큼 또 시장과의 또 호흡도 맞아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예, 예.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런 만큼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예, 저는 뭐 아직 뭐 이제 공직을 마감은 하긴 하는데 실감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이제 뭐 좀 아쉬움이라든지 네. 섭섭한 마음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옛말에 연어가 강에 갔다가 강에서 태어나 다시 바다로 갔다가 자기 고향인 강에 다시 와서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데 저 또한 이제 총각의 몸으로 원주에 근무하다가 네. 떠나서 뭐 도나 중앙부처에 근무하다가 2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최장수 부시장으로서 이제 공직을 마감하니까 네. 저는 더더욱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이렇게 되긴 것은 이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이제 3년 최장수 부시장으로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우리 원창묵 시장님 또 직원들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시장님께 보답하는 일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가 시장님한테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네. 제가 덩치가 크면 시장님을 업어드릴 수 싶을 정도로 네. 감사할 뿐입니다. 이 두 분의 덩치를 제가 아는데 예. 시장님이 부시장님을 업어야 이제 그림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마음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한 반 예. 정도가 정말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많은 사업들도 진행해야 됩니다만은 또 방역도 또 정말 많은 또 과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업무가 또 가중되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올 때는 했는데 저는 이제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주로 예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는 이제 우리 국비 사업에 좀 매진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또 배운 게 이제 정부에서 돈 이제 좀 뜯어오는 거, 끌어오는 게 해서 그래서 저 국비 확보 뭐 추진 단장으로서 내년 한 1조 이상 확보에다가 시 살림살이에 보탬이 많이 돼서 네.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뭐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좀 주도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 국립과학관 예. 이 사업이 가장 또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한 200여 건 이제 공모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국비 사업 중에 그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다시피 그 국립과학관 네. 참 이것은 저한테 짜릿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하나를 선정하는 건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야, 전국에 하나가 원주가 될까 뭐 이런 회의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음에 시작한 거였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직원들이나 또 그게 아니라 원주가 전국에 하나가 원주면 되지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실 강원도 대표 선수로 됐고 전국 대표 선수 중에 10개 추렸고 10개 중에 3개 추렸고 네. 3개 중에 1개 추리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좀 공모 사업이 됐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짜릿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아마 우리 시장님이 예. 뒤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예. 시키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예. 많은 지도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추려지는 과정마다 또 우리 부시장님과 저 연결해서 또 진행 과정을 또 설명했던 것도 좀 저도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제 포함되면서 이 당초 일정보다 당초 계획보다 좀 늦춰질 것 같다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 지금 이제 사실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뭐 시민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나? 없어지는 않죠. 예. 이런 생각으로 하실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업 중에 지방비 부담,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앙에서 저희는 좀 되게끔 이제 부담하게끔 일부 절차 과정에서 좀 걸르고 체크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왜냐하면 뭐 대전과학관이나 과천과학관이나 시비, 지방비를 전혀 대지를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춘천 국립과학관, 국립박물관 거기도 춘천 시비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히 우리 원주 국립과학관만 지금 잠정 한 25억 정도 매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안 내게 하려고 네. 서로 지금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운영비를 이 국비로 다 충당될 수 있도록 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 지금 이걸 지적한 거죠. 예, 좀 조정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예비비를 여기 편성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비비가 이제 편성이 되면서 한 500억 원 가까이 이제 됐습니다. 전체 그 예산이. 예. 500억 원이 되면은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 시간이 더 연장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제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네. 보통 이제 국민주택도 이제 85평방이 넘으면 예. 이제 뭐 그 제한을 받듯이 우리도 그걸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실질 491억으로 지금 총사업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내부에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이제 말 한다고 하는 것 그대로 같던데요. 예비비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것도 이제 공직을 완전히 떠난다고 보실 수 없는 게 예. 원주 1호기기 테크노밸리 예. 거기 또 원장으로 바로 또 자리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은 됐습니다. 예. 아니, 그럼 이제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마 7월 1일부터 시작을 됩니다. 시청에서 그냥 테크노밸리를 이제 바로 자리만 옮기시는 거로군요. 예. 자주 뵈야겠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다들 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무슨 말씀? 이제 또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또 원주에서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육성하는 또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 원주의 미래 산업입니다. 또 다른 또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아까 원주의 미래 산업은 사실 의료기기입니다. 네. 이 의료기기 산업이 원주의 미래 산업인 만큼 여기에 제가 중앙에서 돈 많이 끌어온다기보다도 네. 확보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예. 정부에서 지금 뉴딜이라든지 여태까지 4개 부처에서 약 1조 이상을 좀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에 저희가 대응책을 잘 만들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 정부 공모 사업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100여 개 넘는 의료기기 업체에 많이 지원해서 우리 의료기기 사장님들 돈 많이 벌고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새로운 또 공직 생활을 이제 공직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저희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원주 이렇게 테크노밸리 원장은요. 뭐 정식은 공직이 아니고 예. 이제 공공기관이라서 공기업 성격의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네. 반 정도의 성격이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예. 우리 또 부시장님은 또 원주 출신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장수 또 부시장 기록을 세우고 또 이제 원 시장님과 굉장히 또 호흡도 잘 맞았고요. 예. 그래서 한때는 예. 포스트 원창부 선출직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난 또 전망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 그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으로 가시면서 예. 이 가능성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저는 행정가로서 예. 아직 그렇게 뭐 지금까지도 뭐 시장 출마라는 이제 밖에서 얘기는 돌지만 네.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또 의미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이 뭐 전 우리 시장님 옆에서 3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참 대단하시다. 예. 이 원주 시장의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만약에 선출직에 도전을 하셔야 되면은 예. 한 반년 정도 뒤에는 또 간도가 되거든요. 예. 이건 예의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거의 없다라는 예. 정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예. 또 부시장님이 아니고 다음엔 또 원장님으로서 또 제가 예, 또 예. 자주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원주 부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장애인 재활 지원을 위한 로봇 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지난 21일에 진행했습니다. 로봇으로 재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리포터 현장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애인들의 재활 지원에 로봇을 도입한다. 정말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장애인들의 맞춤형 재활 지원을 위해서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1일에는 원주시와 이번 사업의 연구 주관을 맡은 강릉원주대학교, 로봇 제작 업체인 헥사 휴먼케어, 장애인 복지회관과 양업 토마스 장애인 복지회관 이렇게 5개의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서 앞으로 있을 로봇 서비스 사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앞서 원주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21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입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었는데요. 전국 7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었는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되어서 2억 1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있고요. 여기에 원주시비 9천만 원을 포함시켜서 총 3억 원을 들여 오는 8월부터 3년 동안 장애인 재활훈련을 위한 로봇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로봇은 상지 기능 로봇, 하지 기능 로봇 등 3종의 로봇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로봇이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수치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릉원주대학교 박병선 교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업에서는 저희 강릉원주대학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 연구원으로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로봇을 2군데 복지관을 배포를 해서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개인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로 잡고 있는 것은요.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숫자도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근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이 꺾이는 정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실제적인 재활과 관련되어 있는 수치들을 로봇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그 증가되는 비율을 수치로서 보여줘서 10%, 20% 이렇게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데이터화된 재활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웨어러블 로봇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기존에도 여러 가지 기구 또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기록하고 또 분석을 하던 것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좀 많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궁금하군요. 네,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단어는 입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기존의 근육의 움직임을 자극하고 전자식 신호를 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로봇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상지나 하지, 재활이 필요한 부위에 말 그대로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착된 로봇이 해당 부위를 분석하고 적당한 강도의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재활이 점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맞춤형이라는 것에도 특별함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로봇이 정해져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재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 각 사람 개개인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보완하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협약이 재활 로봇이 더 고차원의 인공지능도 갖추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기관들은 사용자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장애인에게 맞는 로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이용자들의 재활 훈련을 돕는다고 합니다. 복지회관은 이번 협약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의 치료 욕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정진애 관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작업치료사 3명과 물리치료사 3명이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장애인분들이 대기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분들의 재활 치료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그 재활 로봇 치료기를 통해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의 재활의 의지를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재활 치료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이 장애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좀 많이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네요. 네, 현재 2019년을 기준으로 원주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18,24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재활 로봇 사업과 또 최근에 생긴 양업 토마스 장애인 회관과 병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장애인들의 재활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병성 교수는 이런 로봇들이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용하게 되고 일반 이용객들과의 예약 전쟁이 생기면서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분들은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요. 이번 로봇 재활 서비스로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죠. 이런 가운데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콘서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제147회 정기연주회가 김광현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무대에 오르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광현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군요. 보이스 오브 소울, 소울의 목소리인가요? 네. 이 연주회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보통 저희 음악 과정에서 관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의사분들이나 약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지만 우리 네. 음악, 즉 예술은 마음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주회 제목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즐기시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나라 분들이 또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 성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아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악, 이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주역들을 또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로 만들었다고요? 예. 정말 모시기 힘든 5분이 우리 원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음악계 분들도 정말 깜짝 놀라셨는데 이 캐스팅을 보고 제가 작년부터 제가 이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오시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특히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신데 이제 우리 테너 김재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를 돌면서 세계 최고의 테너로 불립니다. 그 영어 이름 알프레드 킴이라 그래서 정말 세계 유수의 극장을 다 섭렵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또 베이스 전승현 교수님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그 독일 음악가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그 궁정 가수 직위를 또 얻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정말 아주 또 독일 최고의 베이스, 지금도 서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또 그 분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소프라노 이명주 선생님, 이분은 또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또 주역 가수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또 전 세계의 프리마돈나로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또 소프라노 김유진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사비나 킴, 또 이분들은 또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원주시향의 정기 연주회 솔로이스트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 연주회 언제 열리는 겁니까? 6월 24일 내일이죠. 네. 벌써 내일이네요. 네.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셔갖고. 내일 오후 7시 30분에 원주시청 백운하 투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7시 30분 저녁 2시이고 백운하 투어에서 열리는군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과 함께 정말 또 중요한 또 소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뭐 연주 공목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그 내순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아리아 있잖아요. 예. 예. 이 아리아를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부르시는 분이 바로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 알프레드 김재형 선생님이세요. 전 세계 제일 잘 부르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의 극장에서 이 곡들만 부르시고 다니시니까. 예. 근데 특별히 우리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 곡을 선사해 주실 예정이시고, 예. 뭐 그 외에도 뭐 나비 부인의 뭐 어떤 개인 날이라든지 그런 오페라 유명한 아리아부터 시작해서 예. 한국 가곡들까지 정말 성악이 부를 수 있는 모든 장르들을 정말 내일 공연에 오시면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연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가고 싶네요. 이건 정말 예. 듣고 싶은 그런 또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네. 입장료가 책정돼 있습니까? 예, 5,000원입니다. 5,000원. 이거 저렴하군요. 네. 예. 그런데 뭐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게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방역도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뛰어앉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한 500분에서 뭐 450분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예. 왜냐하면 배구나톨이 950석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좌석 뛰어앉기를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빨리 배구나톨에 오셔서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두르셔야겠네요. 네. 이렇게 네.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김광인 음악 감독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